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민주당의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만났어요. 네. 그래서 협치를 좀 하자. 우리가 이렇게 양쪽으로 양 끝으로 치닫는 거는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게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민생 법안들 좀 하자라고 했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 두 분의 총평, 양당의 정책위의장이 만나서 할 건 하자라고 근데 총평 간단하게 한 줄로 얘기해 주시면. 일단은 좀 이제 뭔가를 해보려고 하나, 이제 신용이라도 하나. 예. 통송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용하다 보면 한 줄로 한 줄. 한 줄로. 네. 이제 드디어 정치가 돌아가는구나. 참 신용 같지만 정치가 돌아간다. 네. 알겠습니다. 이인석 대변인님은 한 줄로 민주당은 살았다. 민주당은 살았다. 자, 한 줄로는 들었고 궁금하네요. 민주당 왜죠? 이거 얼마나 바랬겠어요. 강경 일변도로만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대충 180석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잖아요. 2달 예. 동안. 그리고 민주당 내 의원들조차 지금 우울감에 빠져있다는 기사까지 나올 정도니까 효용감이 없잖아요. 예. 내가 이러려고 배치 달았나 이런 사람도 많았을 거 아닙니까? 본회의 의결은 많이 되지만 어차피 대통령이 거부권하면 어차피 끝이니까 안 되니까. 굳이 이런 걸 왜 하느냐. 소리 없는 아우성을 계속 지르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물꼬를 터줬잖아요. 그러면 못 이기는 척하고 받으면서 어휴 살았다. 좀 뭐 한다. 뭐 이런 게 아니었을까. 민주당도 할 말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민주당이 살았다기보다는 제가 좀 더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잘못하면은 이 시야를 돌리려는 또 이 어떤 제스처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진심 어리게 비쟁점 법안들은 좀 통과시키건 통과시키자라고 정책위장끼리 여야간에 쟁점이 없는 것은 본회의에 올라가서 통과시키고 좀 성과를 내자라는 측면은 좋은데 지금 이 민생 법안을 앞세워서 한동훈 대표가 약속했던 최병 특검에 대한 시간 끌기용의 어떤 신용이라고 하면 신용이 그 신용? 네, 그 신용이라 하면 굉장히 좋지 않은 신호일 수도 있다. 하지만 결과물이 그 신용 가운데서도 나온다면 이 또한 정치가 돌아가는 것 아니겠냐라고 평가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맨날 원내대표, 원내수석 이렇게 협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주요 쟁점에 대해서 협상들을 할 때는 맨날 싸우니까 아예 투트랙으로 정책위의장 여야 정책위의장 협의체를 아예 만들어서 여기는 쟁점이 그렇게 크지 않은 정치적 지점이 크지 않은 거는 그냥 간단한 법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그런 이번에 전기료 취약계층 전미료 감면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그냥 협의해서 빨리빨리 처리하는 서로 간에 쟁점이 많지 않은 거 그런 단위가 하나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좀 센 거는 원내대표끼리 하고 이제 붙을 거는 원내대표끼리 하고 아닌 거는 정책위의장 선으로 가서 하고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좋은 아이디어죠. 근데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그렇게 만만하게 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그렇죠. 문제는 민주당에 달려있다. 민주당에서 나오시는 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정책위의장이든 뭐든 할 거냐.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 물론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입법부에서는 주도권을 잡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아무리 108석이라 하더라도 먼저 이렇게 응해주지 않으면 솔직히 얘기하면 비쟁점 법안도 통과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민주당에 달려있다 맞죠? 하지만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도 책임감을 느끼고 나서줘야만 손바닥에서 박수 소리가 난다. 아니 뭐 그게 아니라 지금 새로 뉴스 와서 지금 왔어. 저 뭐냐. 근데 제가 그 얘기가 지금 속보가 제가 이 얘기를 할게요. 한동훈 대표가 취약계층 전기료 전기료 지금 그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 왜 던졌죠.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급해요. 우리가 거기가 해줘야 된다니까. 우리가 여당인데.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한테 그렇게 협치나 대화나 어떤 소통을 먼저 하는 게 좋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니네들이 안 해주니까 네. 우리가 못했다라는 말은 안 맞다는 것이고 말한 대로 급한 쪽에서 뭔가 좀 두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예를 들면 취약계층에서 예를 들어 135만 가구인가 거기에 대해서 전기료를 좀 지원하자. 그런 거를 집권당에 던지면 민주당 안 받을 수가 없잖아. 민생인데 그런 거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받는 거죠. 저의 생각에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안 받잖아.
아니, 이제 받을 것 같은데. 이건 왜냐면 박찬대 원내대표 부분도 지금 조금 여러 가지에 대해서 결정을 보류하는 것들은 이재명 대표가 10일 뒤면은 지금 수치상 대표가 후보지만 되니까. 되면은 그 지도부에서 결정하는 것들이 낫지 않을까. 또 예를 들면 원내대표가 본인이 광 팔고 싶은 거 광이라기보다는 하여튼 본인의 업적으로 살기보다는 광 괜찮아. 광 괜찮아? 네. 네, 광 정도는. 그러니까 광 정도. 아니 그러니까 광 팔고 싶은 욕심이 없겠어. 근데 이재명 대표가 돼서 예. 뭔가 거기에다가 공을 주면 조금 더 이제 새로운 지도부에 힘을 주겠다라는 저는 배려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예. 민주당이 그걸 반대할 생각은 없을 것이다. 할 없을 수도 것이다. 없고요. 그러면 하나를 받으면 민주당은 하나를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가 돼야 국회가 돌아가죠. 그렇죠. 전기료 받을 테니 특검법 통과하자. 특검법도요. 이렇게 자꾸 이게 세 번째 또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요. 국민들이 일단 필요한 데다가 의도를 알게 돼요. 방통위원장 탄핵 시도 3번 해갖고 결국 하잖아요. 이번에 또 특검법 3번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묻어버린다고요. 이렇게 전략 없이 막 밀고 가면 어떡합니까? 진짜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특검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 그런 거 아니에요?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이제 잠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최상병 특검법을 3번째 발의한다고 했습니다. 이 법이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제3자 특검 추천 등 이런 건 좀 빠진 어떻게 보면 과거보다도 더 강력해진 법안이라고 하던데 혹시 좀 아시는 게 있습니까? 아니 3자 특검 부분은 그거는 한동훈 대표 것이에요. 음, 민주당 거 아니다. 그건 한심이다. 그렇죠. 그거는 말한 대로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한테 약속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국민과 당원과 민심에 올라타기 위한 하나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그걸 어떻게 형상화시키는 거는 본인의 몫이다. 본인의 이게 민주당한테 바랄 필요도 없고 음. 민주당의 최병 특검의 이런 가속화는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따른 가속화예요. 멈출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후보 시절에 얘기한 것들 그리고 이제 대표가 됐으나 이 최병 특검에 대한 전향적인 한동훈 대표의 의중이 용산과의 교감이 있었느냐? 예. 아직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걸 최종적으로 뭔가가 그쪽에서 정리가 된다면 민주당이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지 한동훈 대표가 툭 한번 던지고 어떤 당내에서도 입지도 없고 용산과 어떤 교감도 없는 상태에서 왜 민주당이 한동훈 대표의 그거를 따라가야 되죠? 예. 그거는 한동훈 대표의 몫이고 몫이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이번에 좀 강화된 거는 내용이 강화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임성근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 추가해서 김건희 여사까지 포함될 수 있는 특검법이기 때문에 더 강해졌죠. 예.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건 국민의힘에서 발의해라. 나는 얘기입니다. 그럼 발의해서 통과돼서 하나의 단일한 법으로 가야 돼. 그럼 민주당 특검 하나 하고 한동훈 대표 표 특검 하나 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대안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정말 특검을 하고 싶은 진정성이 있다면 이게 정치공사가 아니고 그러면은 뭔가 서로 얘기를 해서 하나의 단일한 안을 만들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벌써 말씀하시는 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우리는 멈출 수 없고 거부권 2번이나 맞았으니까 우리는 해야 되고 맘대로 해. 그럼 또 거부권 맞겠다는 얘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답답한 거예요. 일을 하자고 하는 건지 일이 안 되려고 하는 건지 지금 거부권 요소가 더 늘어났어요. 수사 범위가 더 늘어났어. 더한 거를 계속 한단 말이고 어떡하자는 거예요. 일단 한동훈 대표의 속내를 잘 속속들이 알고 계신 분이니까 물어보면 솔직히 말해서 네. 최상병 특검법 좀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목표가 타깃이 대통령인데 한동훈 대표도 부담스럽죠. 사실은. 부담이 없다면 그건 거짓말일 거고 거짓말이거든요. 이 국면에서 결론은 솔루션을 제공을 해야 이렇게 계속되는 쳇바퀴 돌듯하는 여야 정쟁의 한 요소를 제거할 수 있다는 마음에서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한동훈 다 대표가. 이해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당내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설득할 거냐.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아직은 본격적으로 설득 작업에 들어간 것 같지 않고.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예를 들어서 적극적으로 물론 부담스럽죠.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법인데 이해는 하는데 이거 빨리 내가 적극적으로 설득해야지 그렇고 지금은 좀 그렇지만 뭐 다음 주부터라도 막 가서 설득할 건지 아니면 저쪽에서 별로 안 밀면 별로 안 미네 시간을 두고 설득해야지 이렇게 할 건지 둘 중에 어느 쪽이에요? 일단은 공수처 수사 결과가 곧 나올 것 같아요. 예, 일단 그걸 보면은 이제 지향점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그걸 보고
예. 공수처 수사가 정말 맹탕이다. 그럼 맹탕이다. 어쩔 수가 없어요. 가야 가야 돼요. 된다. 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저는. 공수처 수사 결과가 곧 나온다는 거는 뭐 한 이달 안에 그런 뜻은 아니고 예. 수사가 많이 진행됐다는 뜻이고 예. 그 결과를 보고 그럼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수사가 잘 됐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특검 필요성에 대해서부터 생각을 다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된다. 근데 공수처 수사가 누가 봐도 이거 뭐 뭘 한 거야라고 만약에 됐다. 그러면 특검을 하자는 또 여론이 생길 거라면 그럼 거기에 우리가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이른바 국민 눈높이. 그렇죠. 공약으로 걸고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동적으로 그런 논의가 될 거예요. 근데 아직 공수처 수사 결과 안 나오고 저희가 공수처 수사 결과 보고 합시다 하는 게 미루자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마지막 음. 한동훈 대표가 자체적으로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해서 네. 특검법을 발의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거는 앞서 나간 얘기잖아요. 제가 공수처 얘기를 공수처 했잖아요. 수사가 끝나면 만약에 봐야지. 끝났다. 그러니까 봐야죠. 가정인데 아, 그건 어차피 이건 당연히 발의할 가능성이 있느냐? 당연히 이준석 대변인도 아시겠지만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오면 여당은 이 새끼들 이 새끼들하고 안 되겠구나. 죄송합니다. 아유 이 녀석들 수사를 열심히 했군. 정말 열심히 했어. 뭐 이렇게 세? 열심히 했군 이러고 어. 야당에서는 그 공수처 헛방이야. 너희들 이게 지금 수사 결과야. 대통령 폰도 압수한 결과는 빤해요.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98%예요.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는 궁극적으로 여야가 합의한 특검법안을 발의하는 방향으로 간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계속 하잖아요. 거부권 만약 세 번째 했어. 막 민주당이 해서. 그 다음에 결국은 같이 모여서 뭐라도 하자. 그래서 저는 상설 특검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상서 특검 가능성이 예. 잠시만 제가 질문한 건 공수처 수사가 자. 미진하다는 의견들이 많을 경우 많을 자체적으로 경우. 할 거냐? 그러니까 자꾸 그걸 묻잖아요. 네. 자, 국민의힘이 그럼 발의를 했어. 대표 발의 누구? 그래갖고 쫙. 그래갖고 민주당 안 하고 해갖고 뭐 그래갖고 한다. 이 지금 가능성만 생각을 하시잖아요. 물밑에서 얘기를 하겠죠. 아니면 대놓고 얘기를 하겠죠. 응? 안을 놓고 아예 그냥 발의를 하는 단계까지 안 가고 그러다가 틀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죠. 그럼 민주당은 4번, 5번 이렇게 못할 겁니다. 3번도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해요. 그러면 할 생각인 것 같아. 지금 이 한동훈 대표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이 윤희석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니까 최측근 아니에요. 국민의힘에서는 자체적으로 특검법을 발의할 가능성이 상당히 현재로 낮아요. 네. 해야 하는 게 맞는데 하는 게 맞는데 일단 한동훈 대표도 뭐 대통령한테 좀 쫄겠죠. 그래서 뭐 약간 뭐 이렇게 힘으로 쫄기보다는 눈치도 좀 보여서 그럴 수 있는데 그럼 민주당에서 좀 그거를 전향적으로 받아서 한동훈 대표의 부담을 우리가 덜어줄게. 우리가 먼저 발의할 테니 한 대표가 들어와. 이렇게 할 가능성은 없나요?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따졌겠죠. 한동훈 대표에게 어떤 우리가 한동훈 대표 안을 받아서 갈 테니 받아라. 라고, 하면은 그게 외통수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도 할 건데, 네.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한동훈 대표 얘기한 특검은 한동훈 대표 컷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그 안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죠. 안에 있는 그 다른 그 자당의 의원들을 설득하거나 용사를 설득하는 거는 본인이 정치력을 보여주는 시험대예요. 시험대다. 그걸 굳이 민주당이 나서서 그걸 도와주는 역할을 할 이유는 하등도 없다. 물론 그렇긴 한데 그런데 그러면 사실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오지 않으면 특검법이 어차피 제2결 때 부결되기 때문에 네. 대통령의 거부권은 뭐 99.99% 확실한 거고 그러면 특검법 자체가 안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걸 받으면 도와줄 수 있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특검법은 어차피 부결 가능성이 높아서 이건 특검법 자체 그러니까 특검이 나와서 진상규명을 좀 해야 되는데 요거는 실행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가지고 있는 숙제는 굉장히 부담이 클 건데 지금 현재는 거의 당 장악을 다 못한 상황이죠. 아니 제 말씀. 아니, 예를 들면 민주당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그 특검을 민주당이 안고 가야만 그 표를 가져온다고 생각하지만 저희 민주당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한동훈 대표가 안에서 풀어야 될 문제이고 그걸 설득하지 못했을 때는 결국에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말을 지키려면 본인이 특검법은 발의하지 못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 의원들을 장악하지 못해서 본인이 본인의 사람들을 통해서 민주당의 특검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특검법이라는 어떤 시체를 못 끄집어내더라도 예. 나중에는 본인이 국민 앞에서 특검법 부분들을 찬성해서 통과시키는데 본인의 의지를 보여주는 한계까지는 민주당은 계속 끌고 가겠다는 거죠. 도와줄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108명 중에 한동훈 대표가 나름대로의 예. 용산을 설득 안 되고 밑에도 안 되면 안 되겠다. 그러면 내안을 받는 게 좋을 텐데 내 말 안 들어? 그럼 민주당으로 갑시다. 그럼 후회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돌아설 여지를 가장 우리는 높은 효과로 보고 있어요. 높은 효과를 보고 있다. 지금 해주는 그때까지 것보다. 사실은 부결되고 뭐 해더라도 좀 기다릴 수 있다. 이게 시간이 언제 걸릴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패는 우리한테 있는 것이고 음. 한동훈 대표는 지금 급한 거죠. 국민한테 한 약속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제 민주당 중진 의원이 저한테 그런 얘기도 해요. 저도 이제 방송에 나와서 특검법 얘기를 하면 전 예전부터 그냥 한동훈 특검법을 받아라 민주당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한 중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민주당 의원들한테도 좀 얘기를 해달라. 민주당 중진들의 3선 이상은 한동훈 특검법을 그냥 하자. 요 얘기가 상당히 많대요. 오해가 상당히 많은데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도 아마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를 누가 전하는데 이게 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민주당 분위기를 정확히 얘기해 주셨는데 한동훈 대표 특검을 민주당이 하면 이건 한동훈 띄워주기다. 굳이 그걸 왜 하느냐. 그럴 수는 있어요. 네, 그러면 사실 특검에 대한 진정성은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라는 의심을 충분히 살 수 있는데 그런 의견들이 민주당 내 좀 있고 현재까지는 그게 약간 특세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당대표가 된다면 좀 완전 다른 의견도 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현재는 지금 그런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하면서 이 이슈를 선점한 게 결론이 난 거죠. 예. 뭐 발의 여부를 떠나서 민주당은 계속 발의해라. 그래 진짜야? 한번 속을 보여봐. 이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건 좀 전략적으로 실수예요. 그 얘기를 계속 하면 할수록 제3자 특검에 대한 정당성만 부각되는 거예요. 예. 만약 할 거면 우리가 발의하면 그거 통과시켜 줄 겁니까? 예. 딱 그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발의하면 통과시켜 줄 것 같은데. 발의하면 그럴 거면 같이 통과시켜줄 해서 가능성이 가지고 높아지죠. 그럴 거면 같이 얘기해서 한 번 해야지 뭐 하려고 지금 그런 거부권이 확실한 걸또 해요. 좀 월요일쯤에 제가 진정성이 떨어지지. 한동훈 대표랑 이재명 대표랑 같이 해서 네, 밥을 먹으면서 합의안을 내는 걸로. 그것도 괜찮죠. 네, 네. 월요일쯤에 우리가 추라이를 해보고 네, 안 되면 말고. 그렇죠 뭐. 한동훈 대표는 오찬 정치를 많이 하시니까. 아 점심에. 예. 알겠습니다. 제로 콜라랑 막걸리랑 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